4.19 이후 내재적 발전론 변혁론을 받아들인 서울대 인맥이 주류인데 여기서 누구를 변절자로 취급하냐면 그러니까 4.19의 주력 중에서 윤식, 이영일, 이수정 이런 라인이 훨씬 더 4.19의 주역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국 근대화론을 받아들이면서 박정희와 연합해요. 근데 이거를 변절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운동권은 그러니까 그 운동권은 4.19 운동의 역사적 평가 중에서 무엇을 배제하는 거냐면 근대화, 조국이 근대화해야 된, 나라가 근대화되기 때문에 사회 역군으로 경제학, 과학, 기술 뭐 이런 거를 해서 사회를 발전시키자라는 부류들을 변절자로 보면서 하는 거예요. 4.19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막스 레닌주의가 있었고, 그리고 막스 레닌주의의 전통의 최정점에 있었던 게 산호맹입니다. 산호맹. 그 다음에 5.18 이후 주사파가 대두되는데 이 주사파가 서울대에서 시작하기는 했지만 88년도 관악자주파 이후 서울대를 배제한 비서울대 학생운동이 주사파의 본류입니다. 이게 고대 한양대 중심이고 그 다음에 93년 김영삼 정권 출범하고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두세 개로 분화되는데 서울대는 비주사, 관악자주파, 진보학생연합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진보학생연합이나 대장정도 좀 PD거든요. 그러니까 진보학생연합 대장정이 90년대 중반에도 불구하고 80년대의 변형론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면에서 학생운동에 지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얘네들이 지금 보니까 지금 약간 또라이 집단은 다 이 진학년에서 나왔네. 이탄희, 뭐 박주민, 뭐 신장식 이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좀 이상한 또라이들이 다 여기서 나왔다고 치면은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비주사 NL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쓰면서 우리는 북한하고 연계돼 있지 않아. 우린 주사파가 아니야 라고 하니까 지금 간첩 사건이 터지든 뭐 북한하고의 문제가 생기면 난 아니야.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주체 사상의 문제는 북한하고의 연계도 있지만 그 사상 이론 자체의 낡음, 한국 사회에 맞지 않음이 또 되게 큰 문제잖아요. 근데 사상 이론 쪽으로 내용이 똑같아. 그러니까 박주민이 됐다 이탄이 됐다 그냥 네가 생각하는 게 후지고 우리나라에 안 맞는 이론이야라는 것들로 좀 공격을 해 들어가야 맞겠다. 얘네들한테 뭐 주사파 얘기해봤자 난 아니야 이러면서 주체 사상과 똑같은 생각을 하지만 자긴 주사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얘네들이 지금 상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남대 지방대 중심의 한총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00년대 이후 전통학생운동권, 전통학생운동권이 거의 이게 와해됐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지금부터 그 얘기할 새로운 형태의 운동권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대 중후반 학생운동권은 거의 의미 있는 궤적을 보이지 못하고 전통운동권의 아류로 사회 합류했다. 자, 그러면 넘기시면 자,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결론 같은 거를 내리면 운동권의 정치 수열의 시대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60, 70년대는 주로 운동권이 더 이상 없어 이제. 그러니까 주로 군인과 관료가 수혈됐다가 8, 90년대 그러니까 주로 운동권 출신의 서울대 여야를 막론하고 운동권 출신의 인맥들이 이제 8, 90년대는 운동권 중심의 서울대 인맥들이 정치권으로 왔죠. 근데 이때 사실은 한국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불행했던 거는 군인과 기업 인맥이 사실상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93년 김영삼의 하나의 숙청 이후 거의 없죠. 군인들이 발탁되는 건 없다가 최근에 와서 좀 몇 명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한국 사회의 최대 비극은 기업 인맥이 사실상 완전히 단절되죠. 그러니까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가 세계 최고 기업이 되지만 그거에 자산권화에 있었던 사람들은 배제되죠. 양향자 같은 그 정주영 회장의 그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정몽준 또 이제 회장의 선거 이후에 그 기업인들이 정치권을 진출한 일이 없네요.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92년 그러니까 누구냐면 정주영, 김우중.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이건희도 간접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한국 사회가 이념 중심의 운동권들이 된소리를 놓으면서
기업 인맥들을 사실상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자기들이 거기를 근데 이 차지하는 거지. 586의 특징이 뭐냐면은 왜 운동권 정치 수혈의 시대가 끝나냐면은 586은 나만 살아야 돼. 586이 생각보다 제일 잘 부려먹으면서 제일 견제하는 거는 97 세대예요. 90년대 학번 70년대생들 있잖아요. 아니 그게 걔네들이 클까봐 되게 두려워해. 자기를 뛰어넘을까봐. 그래서 항상 견제하고 일 좀 잘하는 애들 다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안 키워요, 아니, 586은. 정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누구를 배제한 거냐면 586이 497을 배제한 게 아니고 586이 이념 성향을 가지고 기업인을 배제한 거. 아니 이게 그것도 있는데 아니 아니, 왜 아니, 내가 아니, 이 얘기를 아니. 하냐면은 그래서 90년대 학번 70년대생들 중에 진짜로 운동을 했던 애들은 다 떨궈져 나가고 다 숙청돼서 빠지고 나니까 누가 남은 거냐면 저런 철험회 같은 또라이 집단만 남은 거야. 그 집단에서 진짜로 운동권이 어떤 애들은 다 숙청돼서 다 날아져 나가. 왜냐면 586이 자기를 딛고 오르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자기가 부려먹기 쉬운 자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옆에서 물나르던 애들, 심부름하던 애들을 데려다가 앉힌 거라고 나는 봐요. 그거 아니야. 아니, 난 그렇게 봐. 난 그러니까-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586은 누구를 배제했냐면 기업을 배제했어. 그래서 이념 성향인데 586 후세대 지금 오늘 나오려는 게 이거거든. 그러니까 김남국이나 김용민이나 그러니까 전통 운동권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586이 있고 전통 운동권 맥락을 공유하고 있었던 497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 근데 얘네 이 전통 운동권 맥락이 역사적으로 퇴장해 버린다고. 그럼 나는 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한총련 의장을 했던 날 친구들이 무시하는 거지. 어? 난 뭐냐고.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 2000년대 맥락에서 보면 전통 운동권을 했던 사람들은 시대를 잘못하는 거야. 그걸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김용민이나 김남국이 정치권에 진출하는 과정을 보면 뭐 두 가지가 딱 있어. 하나는 변호사. 변호사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학생 운동권 출신으로 정치권으로 가는 건 어떤 시기에는 끊겨버려. 더 이상은 안 돼. 그거는 잘못 길을 택한 거야. 그러니까 정치권이 아니, 최종 그러니까 목표였다면 정치가 목표라면 길을 잘못 선택한 건데 그게 아니고 원래 우리는 다 정치가 586도 정치가 목표가 처음에는 아니었잖아. 그런데 이게 길이 열리면서 다 욕심들이 막 올라오면서 쫙 정치권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들한테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586이 이제 90년대 학번들한테는 그렇게 이제 변호사가 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의사가 되거나 이런 사회 엘리트층으로 가는 거는 변절이고 매국의 길이라고 니네들은 공장에 가서 바닥에서 기면서 뗏목지기로 살라고 계속 강요했다고. 근데 그 말을 잘 듣고 순수한 운동권의 길을 간 애들은 다 숙청됐고 그 말을 안 듣고 그 옆에서 이제 물이나 나르고 적당히 지껏 챙기고 그냥 운동권 옆에서 꺼들먹꺼들먹거리면서 되는 애들이 변호사가 되고 뭐가 되면서 나중에 586의 뒤를 걔네가 이으면서 수준이 완전히 바닥이 된 게 아니냐는 아니야 거지. 아니야 김남국이든 그러니까 그 김남국이나 김용민 같은 사람들은 운동권 어떤 그 기반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운동권의 외곽에 있던 사람들이 변호사가 된 게 아니고 얘네들은 전통 운동권이 몰락한 상태에서 전혀 다른 형태의 운동권이 된 아니 근데 거야. 박주민이나 이런 애들은 운동권 흉내를 내던 애들이잖아. 걔네 이탄이 뭐 이런 애들 다 운동권 그러니까 흉내를 그게 내는 애 한 아닌가? 그룹이고 그러니까 진보학생연합이 한 그룹인데 이 그룹조차 2000년대 초반이 되면 운동권 흉내를 아예 내지 않아. 그냥 변호사가 다 돼버린다고. 그 다음에 얘네보다 더 다음 세대가 뭐냐면 김용민, 김남국인데 김용민, 김남국을 찾아보니까 얘네들은 아예 전통 운동권이 되려는 의지가 아예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민변이 된 거야. 변호사가 된 건데 변호사가 돼서 뭘 하냐면 그러면 주로 이제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해서 라이센스를 딴 다음에 그러니까 왜냐면 운동권들이 만들어놓은 그 그룹에 뒤늦게 들어가고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운동권이 2000년대 중반이 되면 전통 운동권이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 4번으로 자연히 얘기가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얘네들은 그러니까 법조인이야, 법조인.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 중에서 누구라야만 정치인이 될 수 있냐면 민변이라야만 돼. 근데 민변도 그러니까 정통 코스를 밟는 게 아니라 민변처럼 약간 생활 진보.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이렇게 정치사 쪽으로 멋지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나처럼 90년대 학번들이 386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이 본능적 적대감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들어야 된다고. 아니 그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걸 보면서 약간 좀 우리는 386의 애인이 돼서 그 옆에서 뒷수발을 들거나 아니면 버려지거나였다니까. 나는 뭐
아니 그러면은 지금 철험회가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김남국, 김용민 이런 사람들의 행보가 설명이 안 돼. 이 사람들은 운동권에 아무런 애착도 없어. 두 번째, 전문직 중에서 변호사가 되어야 돼. 변호사. 변호사도 민변 변호사가 되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세월호니 이런 어떤 어떤 대중의 여론을 자극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거기서 법조인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미디어를 활용해서 이렇게 뻥튀기를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막판에 이해찬의 전략 공천에 의해서 된 거야. 이게 철험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사파고 이런 웃기는 소리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야 뭐가 설명되냐면 이게 문제야. 이재명의 그러니까 지금 고범규 나랑 똑같게 당했대잖아. 뭐 586 이후에 새로운 담론을 얘기하면 선배들이 586들이 집중적으로 깨버렸다니까. 아니 그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전체 운동권으로 보면 마이너라고. 그러니까 운동권 586이. 내부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586들이 90년대 학번 70년대생들을 무참하게 밟아버린다니까.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아니 밟은 건 한국 정치 사회 정치적인 맥락에선 별 의미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긴 하지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도 없지. 그냥. 그러니까 이제 운동권의 정치 수혈이 끝나버리지. 그래서 끝났으면 안 돼야 되잖아. 그러면 김용민, 김남국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운동권이 아니었던 주변부에 있으면서 지 할 거 다 하던 애들이 갑자기 운동권 흉내를 내면서 들어오는 거지. 정통 운동권들 다 조져버렸으니까. 라고 난 생각하는데 아니라면 됐어요. 알겠어요. 넘어가세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저게 그 철험회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알겠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험회 빨간색으로 두 개를 딱 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운동권이 전통 운동권이 아니에요. 그 두 번째는 얘네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그 정치권에 부상했는가 하면 첫 번째는 법조인입니다. 법조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민변이고요. 생활진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탄희, 박주민, 그 다음에 김남국, 김용민의 공통점이 세월호와 같은 그런 어떤 민생 현안에 대해서 천착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그 어떤 지분을 확대하고 그거를 미디어를 통해 증폭시켜 버린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겠네. 이 386들이 학생 운동을 하다가 다 정치권으로 가면서 쭉 성공의 테크트리를 타잖아요. 그런 다음에 민변이 되고 뭐가 됐던 곳곳 지역 요소에 운동권 사회인 조직들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테크트리를 타고 김용민, 김남국과 운동권하고 전혀 관계없는 애들이 그 테크트리를 타고 올라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참여연대가 됐든 뭐가 됐든 김남국 참여연대 나름 또 참여연대 아니 있더라고. 미디어야 미디어.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건 별게 없어. 그러니까 김용민이든 김남국이든 민변에 가담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 민변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참여연대 가담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적당히 활동하고 그걸 미디어로 증폭시키는 거야. 그래서 김어준이 훨씬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운동권입니다. 철험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90년대 중후반에 그러니까 주사파의 주류는 한총련이거든요. 근데 한총련 이 흐름은 정치권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예 운동권하고 거리를 두고 그냥 미디어 활동을 했던 애들이 그러니까 이재명의 권력 기반을 형성하지 그 아래에 있던 애들 그러니까 강유현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 친구들은 이재명 캠프에 부분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이 흐름은 이재명 그룹에 별 영향을 안 미칩니다. 자, 다음에 노선 얘기를 해보죠. 그 다음에 제가 볼 땐 강한 진영 논리, 검찰의 악마화 이게 조국 사태가 어떤 격이었기 때문에 최강욱, 황희석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권력 견제와 균형, 검경 수사권, 공수처, 국정원 이런 운동들을 주도했던 사람들이고 제가 볼 때 세 번째가 아주 위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 촛불 국면에서 굉장히 직접 민주주의를 뻥튀기 하는 사람이고 민중은 절대선이라고 주장하죠. 그 다음에 민생.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맥락이 이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는 박주민, 이탄희, 김남국, 김용민 이 사람들의 워딩이나 발언들을 보면 민중은 절대선이고 그다음에 민중을 절대선이고 그다음에 민생도 절대선이다라는 의식들을 공유한 사람들이고 반대로 이 사람들의 글들을 내가 충분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쭉 보면 외교안보, 과학기술, 경제 이런 쪽은 거의 발언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느낌이 386들은 수령님, 어버이 수령님이 어떤 교실을 받아서 움직였다면은 처음에 애들은 딱 신영복류의 그 신영복의 책을 읽고 움직이는 그 수준의 애들이라고 봐야 되나? 신영복보다 아랫세대. 근데 신영복을 존경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신영복 정도의 워딩을 이해하는 수준의 애들이라는 거죠. 운동의 어떤 이론보다는. 별로 이론은 없는. 그러니까 넘기시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제가 뭐 나름 애를 써봤는데 첫째 운동권이 퇴조한 상황에서 이게 90년대 중반 후반 상황이죠. 생활 진보와 미디어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진보가 대두했는데 이게 누구냐면 이탄희의 어떤 그 보면 이탄희도 단 한 사람의 증언을 존중합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 지하철의 희생자, 모 희생자 찾아다니면서 생활 진보를 얘기하고 이거를 이제 미디어로 뻥튀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주민이 뭐 세월호 여기 뭐 달고 다니는 거랑 2000년대 전기간 대대적으로 확장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세월호와 탄핵 국면이죠. 그래서 이 국면에서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합니다. 김남국, 김용민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이해찬에 의한 전략 공천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찬이 그 민주당 영구 집권론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을 공천하냐면 새롭게 민주당을 쇄신할 수 있는 민주당의 재집권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천합니다. 그 공천에 발탁된 사람이죠. 이해찬 근데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 김남국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사석에서 만났는데 정치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 했는데 자기는 서울대가 아니라서 국회의원을 할 수 있겠냐. 나는 하고 싶지만 서울대가 아니라서 못할 것 같다고 막 좌절했었다는 얘기를 사석에서 누가 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치를 너무 하고 싶어서 참여연대도 기웃대고 민변도 기웃대고 뭐 여기저기 기웃기웃 됐는데 단체에서 김남국은 사실 자기가 서울대가 아니라서 나는 못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해찬계의 전략 공천에 의해서 얘가 기적적으로 정치권에 진입을 하게 된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서울대 뭐 연고대 같이 정통 코스를 밟은 사람들을 이해찬이 발탁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해찬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포퓰리즘 또는 세월호 탄핵 국면에서 그러니까 대중의 정치 확장 국면에서 무언가 역할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을 발탁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80년대 양김 씨가 운동권 발탁하듯이 발탁해버린 거야. 근데 저게 생활진보 플러스 미디어가 난 사실 뭘로 들리냐면은 빈곤 포르노 있잖아요. 참사 포르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빈곤 포르노, 참사 포르노 이렇게 무슨 불우이웃돕기 하도 그런 현장에 가서 그걸로 포르노 영화 찍듯이 대중적으로 지명도를 받아가지고 정치로 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빈곤 포르노, 참사 포르노, 민중 포르노 전문 집단이라고 봐야 되겠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국 국면 2019년이 있고 2020년 총선이 있고 이러면서 그 어떤 철험의 고 이해찬의 전략 공천에 발탁된 이 정치 집단이 대대적으로 역결집을 하죠. 이게 주사파 본류하고도 좀 다른 겁니다. 주사파 본류는 임종석이니 뭐 이쪽이 본류거든요. 근데 이쪽은 뭐냐면 이렇게 이런 어떤 대대 역결집을 하기보다는 정치 상황을 좀 관찰하면서 좀 조율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야. 그냥 막 결집을 해버린 거야. 그 다음에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게 아마 그 철험의 운명을 좌우할 텐데 이재명으로 결집하죠. 그리고 거리 촛불, 그러니까 김민웅 목사가 거리 촛불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와 김민웅은 어떻게 봐야 돼? 김민웅은 여기랑 똑같죠. 주변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높은 친화성을 갖는데 이게 이제 그 거리 촛불 집회에 철험회가 많이 참가하죠. 대표님 700명이 넘었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김용민 같은 사람이 거기 가서 연설한다거나 이런 게 다 그런 거고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번 이걸 보시면 좋겠는데 미국하고 브라질, 뭐 독일, 프랑스 상황이에요. 전 세계가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에 가장 그 기저에 깔린 게 뭐냐면 포퓰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랑 오케이. 안 맞으면 막 그냥 하기 그러네. 때문에. 그러면 얘네 이전에 그러니까 이걸 민주당을 두 부류로 한다면 정통 운동권 출신과 그의 얼굴마다 문재인과 그의 친구들 이인영 뭐 이런 애들이 있고 이재명과 포퓰리즘과 좌파를 헷갈리는 정신 나간 쩌리들의 모임인 철험회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 그럼 두 파가 지금 싸우겠네요 이제. 경합하고 그러니까 확 있는데 정리가 되네. 경합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후자가 지금 후자가 주도권을 잡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재명의 호위무사들이죠. 오케이. 차라리 전자가 이제 주도권을 네, 잡았다면 뭔가 이게 전략과 물러설 때와 나설 때와 전략과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데 후자는 쩔이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안 되니까 무조건 전진하면서 죽을지도 모르는 나라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냥 쭉 가는 거구나. 이재명을 조폭 그러니까 왠지 운동권 얘기를 하는데 조폭 같은 활동 방식을 한다는 게 요 조폭과 쩔이들의 결합이네. 이처럼 애가. 그렇게 됐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철험에는 한국 역사상 최악의 악성 정치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와 민생을 그러니까 조국 통일이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 민생 촛불과 민생을 전면에 걸고 한국 정치를 아수라장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러네. 책임감도 없고 사상도 없고 그죠?